송도 국제신도시는 인천의 중요한 신도시로 서울과의 좋은 교통 연결과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특히 GTX, 지하철,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덕분에 앞으로도 송도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바다 조망과 좋은 주거 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치적인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송도의 일부 아파트는 최고 가격에서 절반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초에 10억 원에 거래되었던 아파트는 현재 5억대에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은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있으며 매물은 쌓이기만 하고 실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공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지금 쌓인 아파트 물량이 소화되지 않으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84타입이 21년 12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한 송도 SK뷰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6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인천 부동산은 서울에 비해 규제가 적고 바닷가에 위치한 수도권 도시로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GTX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5억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인천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연끌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세가 높은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와 청라신도시가 위치한 서구, 이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15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송도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식 999세대 주상복합 단지로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센트럴파크역 접근성이 좋고 코스트코와 송도 중심 상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106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5억 4,500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10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6천만 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백이동 3902호 매물이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39층 매물이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4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5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층수와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우선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39층이고 센트럴파크와 오션뷰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4층 매물로 저층에다가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 조건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매물 중 센트럴파크와 오션뷰 조망이 모두 가능한 매물을 보겠습니다. 같은 백이동의 34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에 모든 조망이 나오는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5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GTX 개통 호재로 최고가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단지를 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872세대의 준신축 단지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 역세권 단지인데요.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 접근성이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인천 송일초등학교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4억 3천만 원이었고 21년 9월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1504동 1904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송도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2,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의 층수도 비슷합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현재 얼마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샵 퍼스트파크 1505동 29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내놨는데요. 11개 부동산에서 광고 중인데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 개통 호재와 신도시 인프라로 크게 상승했던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시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25대 1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8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송도 609에 위치한 단지로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5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7천만 원 하락한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403동 고층 매물이 분양가 8억 9,2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대 1을 넘었던 곳입니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얼마 전 사전 점검을 마쳤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조망, 조경 등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에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계속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매물이 있습니다. 104동 7층 매물은 분양가 8억 6,200만 원에서 마피 7천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13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3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곧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급은 어떨까요? 인천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요에 비해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요. 이 중 절반이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송도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 이후 좀처럼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서구의 전세 지수 상승폭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소폭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연수구의 전세 지수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서구나 인천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세 지수가 받쳐주는 서구 신축 아파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신도시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송도 매물입니다. 이편한 세상 송도 70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5억 3,5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14동 6층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남서양 매물이고 현재 15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금은 2억 7,5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를 5억 1천만 원대로 조율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청라신도시입니다. 청라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입니다. 이 아파트의 5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218동 중층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은 남서양 매물이고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1억 8천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4억 3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인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속초와 강릉 부동산 시장은 몇 년 전만 해도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친 부동산 투자 열풍은 특히 해안가의 오션뷰 아파트에 집중되었고, 속초와 강릉의 아파트들은 고가 거래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며 투자에 나섰고, 속초와 강릉의 아파트 가격은 몇 년 만에 수억씩 급등했으나 지금은 그때의 기대감을 저버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전세가율은 50% 이하로,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갭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수세가 부족하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강원도, 강릉과 속초는 급격한 부동산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강릉의 롯데캐슬 시그니처 114타입은 2021년 9억 2천만 원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속초의 양호내 안의 오션스카이 84타입은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아파트의 시세는 급격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강릉의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속초의 양호내 안의 오션스카이도 3억 7천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강릉과 속초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단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속초에는 22년 4월 7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호 아이파크 102동 2,402호입니다. 고층의 오션뷰 매물이라서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3년 전 속초는 서울시 속초구라고 불릴 정도로 핫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아보면 강원도, 강릉과 속초가 나옵니다. 지금 속초는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요. 하락장이 오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고 나가고, 이걸 또 다른 외지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가 아파트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분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속초는 바다와 호수, 설악산 등등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외부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내부 현지 수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속초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을 주고 이걸 살만한 현지인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속초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속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속초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제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초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짧게 한 군데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살펴볼 단지는 속초 청호 아이파크입니다.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8년식 687세대, 최고 29층입니다.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속초해변이 도보거리입니다. 북양양 IC가 인접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35평 매물이 3억 1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24층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3층입니다. 보통은 고층 매물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두 거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는 102동 24층 A타입이었습니다. 102동의 A타입이면 2호, 3호, 5호 중 한 곳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오션뷰인 2호나 3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2호인지 3호인지 찾아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청호 아이파크 102동 2,402호였습니다. 역시 고층의 오션뷰 최고가에 거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가 매물은 3층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매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에 4억에 거래된 23층 매물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을까요? 뒷동이고 오션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106동 2304호 매물입니다. 106동이면 아까 본 102동보다 뒤에 있고 4호 라인은 오션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동에 오션뷰가 안 나와서 좀 싸게 거래됐던 것 같네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도 탑층에 오션뷰까지 나온다면 다른 매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시세만 살펴봐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심지어 타입도 같은데 가격이 3억이나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102동 9층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102동 중층입니다.
동 배치를 보면 102동은 호수에 따라서 오션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있는데요. 두 매물 모두 102동이지만 4억 1천만 원 매물은 남서양 매물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션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9층이면 나쁜 층이 아닌데 이렇게 뷰에 따라서도 호가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매도하시는 분이 내놓은 호가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속초의 신축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속초입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3대1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에는 지금 매물이 32개 나와 있네요.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있습니다. 1천만 원 떨어진 매물도 있고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에 내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청약 당시 경쟁이 있던 것 치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속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속초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당시 서울 경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랐는데요. 이때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속초나 원주, 강릉 등 강원도에 투자하시면서 속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외지인 매매 비율이 50%를 넘어선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세컨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곳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초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고 어디서나 쉽게 바다와 설악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속초 생활 숙박시설 광고를 보면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문 위탁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수익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혹하는데요. 이런 장점들을 내세우면서 서울 수도권 곳곳에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고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속초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하우스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투자금은 엄청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속초에는 아직도 많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중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건설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하면서 각종 분양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의 미분양 물량을 보면 23년도부터 증가해서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힐스테이트 속초의 경우 84타입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이 넘는데도 최고 경쟁률 3대1을 넘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분양권은 마피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도권 부동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속초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급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속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미분양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 매물은 초기 감정가가 10억 가까이 나왔지만 현재 경매가가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의 유찰을 겪고 현재 세 번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세종시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공급이 많고 그에 비해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수도권과 달리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주택을 꾸준히 소비할 실수요층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전세 가격이 낮아져 갭 투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종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수도 이전 효과도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가 하락을 막을 힘이 없어 향후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시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종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둔산 1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는데요.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6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세종과 대전 부동산은 대형 호재들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5억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세종과 대전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가 많습니다. 세종과 대전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거주자들보다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와 역 주변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이자를 버티지 못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또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세종과 대전은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세종 대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세종과 대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세종과 대전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금강 수변공원 접근성이 좋고 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강 조망이 가능하고 월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월 14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억 2,700만 원까지 거래됐던 대전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도안신도시 트리플시티입니다. 30평대부터 7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식 1828세대의 대단지이고 일대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습니다. 수변공원이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101타입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평균 8억 5,500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2억 2,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3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3층 매물이 8억 8,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보면 2022년 913동 601호 매물이 12억 2,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부부가 투자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6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23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층 매물과 23층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과 대전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경쟁률 10대 1을 넘었던 분양단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하늘채 스카이엔 2차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700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743세대 주상복합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들이 많아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천만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201동 35층 매물이 분양가 4억 8,2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입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입니다. 이 단지는 대전 1호선 유성 온천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가 8억 3,900만원 선이었는데요. 분양 계약 6개월 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8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고 현재 분양가 그대로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은 매물도 있습니다. 101동 28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7억 9,100만원에서 마피 1,0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만 아직 1,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세종에는 23년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다가 소진되면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분양 매물 현황으로 봤을 땐 대전보단 세종의 상황이 좋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대전에는 24년부터 쭉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대전과는 다르게 세종에는 앞으로 쭉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대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세종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대전보다는 낮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과 대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가온 6단지 중흥 S클래스 51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9천만원에서 4억 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615동 고층 매물이 3억 8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고층의 남양 매물인데 현재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에 맞춰져 있는데요. 매매가를 3억 7천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양호 내안의 레이크힐입니다. 이 아파트의 70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9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901동 15층 매물이 4억 8,500만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은 탑층의 판상형 매물입니다. 저층 매물과 비슷한 시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을 4억 7천만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세종과 대전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과 대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부산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서울만큼 빠르게 상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사고 팔면서 부산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구의 삼익 비치타운은 2021년 16억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가격은 11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5억가량 하락했죠. 이 외에도 마린시티와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들조차 크게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지 몇 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부산의 외곽 지역은 교통 불편과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외곽 지역은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나고 거래가 아예 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상황이 급변하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초기 계약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단지들도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집값이 한동안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해운대 자이 2차입니다. 최고가 대비 5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백스코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이었습니다. 상승장에서 매매가 14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0억 8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부동산은 오션뷰 신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호재, 그리고 철도와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구축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합니다. 상승장일 때 부산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찾아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입니다.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호선 광안역과 금년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깝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호암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1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103동 2303호 매물이 매매가 14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기 때 23층 매물이 최고가 14억 4,5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6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각각 21층, 23층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요.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었던 84,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면 102동 23층 매물이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6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4년생 투자자분이 매수했는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단지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813세대 최고 33층입니다. 준신축 단지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부산 백스코 컨벤션센터와 백스코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상업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해운대 접근성이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해림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0억 8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104동 3102호 매물이 매매가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고층 매물이 10억 7천만 원부터 11억까지 나와 있어서 최고가 대비 4억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입주 시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2타입 미분양을 기록했던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센트럴 양정입니다. 72타입 분양가 6억 5,400만 원에 분양을 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244세대의 이 아파트는 2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2동 고층 매물로 분양가 6억 4천만 원에 마피 4,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설 양정 자이보다 비싸기도 하고 단지 규모도 작기 때문에 마피가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DIL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는데요.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나 단지 규모, 입지 등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부산의 분양권 상황입니다. 부산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미분양 아파트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기장, 강서구, 동래구 순으로 나옵니다. 현재 이 아파트들 분양권 중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있는데요. 미분양 매물이 많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높았습니다. 24년부터는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고 28년까지도 수요에 비해 적은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상승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한데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방광역시 중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오션뷰 신축과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부산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부산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쌍용내가와 금정구 장전동의 금정산 SK뷰입니다. 사직 쌍용내가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고층 매물이 4억 1,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데요. 이 매물은 현재 16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4억 1,500만 원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정산 SK뷰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8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도 11개 부동산에 내놓은 걸 보면 급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중에서도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가격 상승은 더디지만 일부 신축 단지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부산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는 서울과의 접근성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양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와 개발을 겪었으며 의정부는 서울과의 교통이 용이해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주 옥정 신도시와 의정부 밀락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투자자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 옥정 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가 약 7억 2천만 원이었지만 25년 2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2억 하락했습니다. 이는 약 27%의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국평 사이즈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나타났으며 옥정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들도 기대했던 가격 상승폭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 역시 서울과의 접근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의정부의 밀락지구와 회룡역, 탑성역 근처의 아파트들은 한때 매우 높은 거래가를 자랑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거래 가격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 밀락 푸르지오는 2021년 6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최근 거래된 가격은 4억 3천만 원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약 33%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며 의정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침체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주와 의정부에서 최근 하락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처음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금리 인상, 경기 불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단지 바로 앞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201동 1004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동에 전세로 살던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밋입니다. 신축급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빛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 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성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양주와 의정부는 향후 교통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의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는 옥정 신도시와 회천지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정부는 의정부역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주와 의정부 지역은 교통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초기에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시흥 105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05 신도시는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대규모 신도시로 서울 여의도의 2배 크기를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들은 최고 가격에서 반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단순한 변동 수준을 넘어서며 과거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105 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105 SK뷰 아파트는 2021년 7월 9억 4,500만 원에서 최근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약 3억 6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한때 10억대였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시흥 105 신도시의 가격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발표된 개발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병원 설립과 시흥 캠퍼스 유치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은 2018년부터 개발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았고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최근에도 개발이 곧 진행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105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흥 105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아파트는 시흥시 105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입니다. 2018년에 건설된 이 아파트는 40층 규모로 105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공원이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다만 주변 상권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호재로는 서울대병원이 건설될 예정인데 서울대병원 설립이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35평의 최고가는 8억 원이었고 최근에는 5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35% 하락했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은 5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세는 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시흥의 인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시흥 105 신도시 이지더원 에듀그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세대수는 900세대이고 최고층은 16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105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된 한라비발디 2차와는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거래 현황은 어떨까요? 이지더원 에듀그린 2차 33평에 과거 최고가는 8억 1천만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4억 9,9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8%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4억 9,500만 원이며 전세는 3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최근 경제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기존 집값 하락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5 신도시의 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의 상업용 건물들은 대부분 비어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복합단지와 같은 큰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이 지역의 상업시설들은 거의 공실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상업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권도 자연스럽게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경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흥의 다음 인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시흥 105 호반 서밋플레이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고층은 35층입니다. 이 아파트의 35평 최고가는 10억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6억 원에 실거래되어 약 40%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5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세는 3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흥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요? 서울대 병원 분원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설립은 2018년부터 착공을 확신했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진행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며 최근에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흥 105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지역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졌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5 신도시와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놓여야 105 신도시의 교통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데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없어지면 지역의 매력도가 줄어들고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예상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시흥 105신도시는 개발 호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급등했던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지로서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착공 지연, 교통 문제, 개발 호재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흥의 거래량은 상승기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2024년 이후 계속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105신도시 거주자 중 약 40%가 30, 40대 실수요자들로 나타나며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요소를 넘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흥 105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 지속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투자자들은 향후 가격 하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급등했던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신축 아파트 선호나 과도한 기대에 의존한 투자 방식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끌 투자자 2명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기회로 삼아 영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 대출을 받았고 결국 서울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었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집값은 하락한 상태여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투자한 아파트가 오히려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몇 년 전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 투자자입니다. B씨는 전문가들이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을 듣고 영끌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집을 임대하려 했고 집값 상승을 믿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과 달리 지방 경제는 침체되었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지방의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B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식을 자주 하지 못하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보통 7,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사 먹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월평균 식비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식비가 약 70만 원대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금액이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5년 사이에 식비 부담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냉면이나 비빔밥 같은 간단한 음식도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으려면 15,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점심 한 끼를 10,000원으로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원재료, 인건비,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2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그만두었고 장사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 일어난 비상계엄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재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더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과 쇼핑을 줄이면서 소비 심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0까지 급락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지만 떨어진 집값을 보면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득이 낮은 20%의 가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정도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자영업자 중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9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개인 사업자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610만 명이었지만 4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식비 부담 등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고 1인 가구, 노인, 다문화 가구, 장애인 등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새로 결혼한 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집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지역사회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오랜 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재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증 대출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신속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현실과 직장인,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위축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대응과 경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평택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평택에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 앞으로 전세를 살아야 하나, 매매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 뉴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경기도 평택은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 평택의 아파트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호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뉴스나 유튜브에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다뤘던 내용이 삼성전자 반도체 호재입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동탄을 지나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호재들로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계속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GTX는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은 중간에 연장 계획이 추가된 곳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 많았던 지역인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위축과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찾아온 삼성의 위기,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최고가에서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정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파라곤이라는 단지입니다. 전용 84타입 거래를 분석해보니까 최근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심지어 1층도 9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초까지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었습니다. 그 상승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4년 평균 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고점 대비 3억가량 하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전용 110타입 시세입니다. 25년 1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과거 상승기에 전용 110타입 최고가가 13억이었습니다. 13억까지 거래됐던 매물이 7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6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요. 이만큼이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 내역만 봐도 2021년과 2022년 상승장 가격이 엄청났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해서 투자한 분들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평택 아파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승장 후반부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근데 지금은 그때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1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지금 여러분은 평택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호재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 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평택 공장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의 집값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대형 호재였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이 늦춰졌는데요. 심지어 가동 중이던 설비도 멈추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반전됐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평택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하락 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부동산 거래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을 파는 사람들은 호가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당연한 게 분명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걸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는 시점과 상관없이 내 집값이 하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럴 때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은 가격을 살짝 낮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내려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드물게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물들이 하락기에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단지마다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평택은 더욱 그렇죠. 평택의 인기 아파트 중에 또 다른 곳들도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2022년 신축 아파트에 지제역 초역세권 단지이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거래 현황을 보니까 25년 1월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더블 역세권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인데요. 상승기 때 GTX 연장 발표와 동시에 84타입의 호가가 1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억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층 매물이긴 하지만 이번 2월에는 7억 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에 아직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지제역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지제역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라서 주목받았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전용 75타입 22층 매물이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현재 평택은 호재가 있는 인기 아파트 단지들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3개 블록도 유명하죠. 이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택도 평택 나름인데요. 특히 평택의 서쪽 화양지구나 중심지와 거리가 좀 있는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한 곳들도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호재가 많았던 곳인 만큼 건설사에서도 서로 앞다퉈서 평택의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왔는데요.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건설사들이 개발을 진행한 후에는 공급 과잉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도 처음에 선점한 개발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개발하는 것들은 미분양으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의 삼성전자와 GTX, 브레인시티 등 대형 호재들을 내세우면서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었죠. 평택의 입주 물량들만 살펴봐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무려 3만 5천 가구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평택 화양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24년 11월 기준 경기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 5천 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2,500가구 이상이 평택에 몰려 있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평택, 화성, 용인 중에서도 특히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의 과도한 공급 때문인데요. 평택시는 지난 10년간 8만 5천 가구 이상이 입주했지만 사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천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이 쌓이고 이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평택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2만 8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때 용인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50% 정도 하락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종합해보면 평택은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호황과 경제 회복을 통해 평택의 주택 수요가 견인되길 기대해봅니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